아마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포츠용품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뭐 모든 업종들이 다 그렇겠지만 좀 광고는 계속 돌리고 있는데 클릭이 나와도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각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씩 드리고, 거기서 온라인 광고에서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좀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이버는 크게 SA랑 GFA로 나뉘잖아요. 여기서 SA는 Search As로 검색 광고를 의미하고, GFA는 뭐 네이버 내에 있는 DA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운동용품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아는 것처럼 잠시만요. 실제로 네이버를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여기서 운동용품 하나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얘기해 주실래요? 요즘 러닝이 아무래도 유행하다 보니까 러닝 제품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한 러닝화 같은 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관련 광고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네이버 가격 비교의 광고라고 나오는 거. 여기서 이제 지면별로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이 러닝화 관련 광고, 이 탭은 저희가 파워링크라고 부르는 광고 탭이고, 그리고 그 아래 네이버 가격 비교, 여러 개의 브랜드들이 한 번에 나오는 이것들은 쇼핑 검색이라고 부르는 광고예요. 이 두 가지가 보통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뭔가를 굳이 추가로 한다면 저희가 흔히 뭐 나이키라고 쳤을 때 나오는 이 지면 있죠? 이건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브랜드의 이름을 고유적으로 보여주는 광고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니까 브랜드의 검색량이 일정 이상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진행을 했을 때 좋겠죠. 그럼 다시 이제 러닝화로 돌아와서 각각의 광고 지면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파워링크 광고는 쇼핑 검색처럼 뭔가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브랜드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트, 그리고 뭐 러닝화의 특징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설명 같은 걸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물론 브랜드 검색 광고가 없을 시에 최상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파워링크 광고도 이커머스에서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특히 확장 소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러닝화, 신규 회원 혜택, 공식 스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흔히 제목 소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본 올블랙, 카본 그린, 카본 블루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러 이미지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걸 이미지형 서브링크라고 해요. 뭐 보시면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확장 소재를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니까 우리 브랜드한테는 어떤 게 좋겠다를 판단을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가격이 나오죠. 여기 공식물 단독 혜택, 뭐 디스커버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리뷰가 같이 나온다든지, 뭐 찜이 어떻게 돼 있다든지, 그런 정보들도 쇼핑 검색 광고에서 같이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여주시면서 쇼핑 검색 광고 진행하면 되고, 일단 SA잖아요. 그래서 Search As인 것답게 이제 검색어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러닝화라고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러닝화를 저희가 키워드로 보고, 여기 이제 걸리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광고로 노출이 되게 되는 건데, 보통 러닝화 같은 것들은 윤기님이 생각하셨을 때 좀 검색량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그래도 러닝이 좀 유행하다 보니까 그쵸. 적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제 이런 것들은 아예 제품의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검색량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검색량이 많다는 거는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 키워드를 놓치기가 싫어요. 러닝화를 검색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제일 상단에 노출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러닝화에 대한 상단 노출을 시키려면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의 특징상 이제 입찰가를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클릭 한 번당 뭐 한 1,500원으로 설정을 해둔다고 하면 이제 CPC가 1,500원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 경쟁을 하면서 클릭당 비용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제일 상단에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런닝화 같은 것들은 경쟁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브랜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입찰가를 올리게 돼서 뭐 한 번 클릭당 당장 몇천 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몇천 원이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구매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런닝화를 쳤을 때 이렇게 쭉 나오는 광고들은 대부분 저희가 어디서 다들 들어본 브랜드거나 좀 유명하다거나 그런 쪽인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아식스를 예시로 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유명한 브랜드들은 사실 런닝화라고 쳤을 때 사람들 눈에 보이면 구매를 할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좀 뭐 신생 브랜드다, 아니면 인지도가 조금 많이 부족한 브랜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런닝화 같은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뭐 이런 꼬리들이 조금 붙어요. 발이 편한 런닝화, 그렇죠. 아니면 뭐 왕발 런닝화,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걸 서브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발이 편한 런닝화를 좀 쳐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뜨죠, 같은 광고들이. 발 편한 스니커즈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런닝화라는 키워드보다는 입찰가가 조금 많이 싸질 거예요. 왜냐면 이런 꼬리들이 하나씩 붙을 때마다 검색량은 떨어지게 되고, 그 검색량이 떨어지게 되면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필요한 입찰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발이 편한 런닝화를 찾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런닝화가 아니라 뭐 유독 발이 편하게 해주는 런닝화를 찾는다는 거니까 조금 구매 의도가 더 높기도 하고, 뭐 당장 저도 런닝은 하진 않지만 런닝화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뭐 찾아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를 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도 그냥 클릭을 하면서 몇천 원씩 낭비를 시키게 되는 반면에, 이제 이런 니즈가 확실한 사람들은 발이 편한 런닝화를 찾고 있는 거고, 찾았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구매할 확률도 높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로아스라는 게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의 좀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최대한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GFA 쪽을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GFA가 너무 많은 게 있다 보니까 설명드리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 SE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적절한 조합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게 파워링크, 그리고 쇼핑 검색,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그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GFA에는 조금 가장 대표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나왔던 애드부스트, 그리고 카탈로그, 그리고 일반 뭐 전환이나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애드부스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작년 7월 정도에 나온 광고인데 메타의 네이버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애드부스트가 AI가 직접 광고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GFA라는 지면으로 먹혀는 있지만 사실 SA에도 노출이 되고 그 밑에 다른 지면들에도 노출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효율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지면에다가 광고를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서 좀 전환을 극대화하는, 조금 소상공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고 뭐 대형 브랜드들 입장에서도 저런 걸 넣었을 때 매출액이 끌어올려지는 게 있으니까 좋고, 여러모로 조금 유리한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탈로그는 리타겟팅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윤기님이 런닝화를 하나 검색을 A라는 브랜드의 런닝화를 봤다고 쳤을 때 이 네. 카탈로그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 A라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윤기님을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뭐 저희가 네이버에 여러 지면들이 있을 텐데 흔히들 보시는 좀 그 배너 광고, 뭐 메인 지면이든 아니면 다른 검색 지면이든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따라오는 광고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떤 광고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GFA의 카탈로그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면을 설정할 수가 있죠. 뭐 메인 지면이라든지 피드 지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지면마다 각각 소재를 넣어서 그 진행을 하게 되면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좀 그 도출이 되는 편인데, 전환 캠페인은 말 그대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 메타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구매를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캠페인이고,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 이제 각각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환 캠페인은 일단 CPC가 비싸다. CPC는 클릭 강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CPC가 싼데, CPC가 싸고 CTR, 클릭률이 높지만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전환 캠페인이라도 CPC가 비싸고 CTR이 높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전환이 잘 일어나요. 근데 이제 반대로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CPC가 싸고 아무리 CTR이 높아도 그렇게까지 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캠페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각자의 목적이 아예 달라서 지금 우리 브랜드에 어떤 게 필요한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각각의 캠페인을 여러 가지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거기서 혹시나 저희 브랜드가 어떤 캠페인을 사용을 해야 할지, 조합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아래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메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메타는 윤기 마케터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메타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물론 네이버 광고도 중요하지만 메타 광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스타도 되게 그쵸. 활발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 검색과는 다르게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닝과 추천이라고 검색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구매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광고를 보여주면 바로 전환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는 수요를 바로 잡아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메타는 그와 다르게 인스타나 릴스 같은 컨텐츠를 보다가 광고를 접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제품을 사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보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메타 광고는 한 번 보고 바로 구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구조라기보다는 처음에는 뭐지? 괜찮네? 그래 두 번째도 이거 좀 괜찮은데? 하다가 세 번째쯤에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저희가 메타에서 리타게팅을 주로 하는 이유인데, 뭐 리타게팅 같은 것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웹사이트 방문자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구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메타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웹사이트 방문자라는 거를 캠페인으로 쓰게 되면 저희가 랜딩 페이지로 걸어놓은 뭐 자사몰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들어오게 된 고객들한테 저희 광고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윤기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노출 때는 인지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노출 때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노출 때는 뭐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식의 흐름을 유도하는 게 저희가 메타 캠페인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첫 유입에서는 거의 전환이 나오지 않았고, 사이트에 한 번 들어갔거나 콘텐츠를 봤던 사람들한테 다시 노출됐을 때는 전환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타는 현재 메타에서는 광고 하나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아까 생각했던 그 러닝 스포츠 용품으로 가져와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제품을 사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운동해봐야 되나? 살 좀 빼야 되나? 다이어트 해야 되나? 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제품을 사게 되잖아요. 보통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까요? 뭐 운동을 하실 때 어떤 그쵸. 식으로? 뭐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도시괴담처럼 있는 건데, 저희가 무슨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됐을 때 갑자기 인스타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주제로 광고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실 뭐 그런 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너무 도시괴담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메타에서는 관심사 타겟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저희 타겟팅 기능 중에 관심사를 뭐 러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자기관리 이런 걸 설정을 해두게 되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지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저희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방금 윤기 마케터님이 이제 저희가 운동을 시작할 때 아 나 살 좀 빼야 되나? 나 운동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한두 번씩 하고 있으면 저희는 실제로 뭐 그런 것들 컨텐츠들을 알아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유독 릴스를 뭐 오래 보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메타에서는 아 이 사람의 관심사는 러닝, 운동, 자기관리 이런 것들에 속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놓은 광고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서 나 마침 런닝화 필요했는데 나 마침 운동용품 필요했는데 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 광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클릭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이 브랜드가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는 구매를 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인스타를 하다가 뭐 페이스북을 하다가 광고를 보게 됐을 때 마음에 든다고 바로 구매하는 경우는 그쵸. 혹시 있으신가요? 뭐 충동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많지는 않죠. 그게.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보가 전달되는데 구매가 이어지기는 어렵고 요즘 좀 운동 시작하는데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 질문들 많이 보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상황부터 건드려야 사람들이 아 이거 내 얘긴데 이거 내인데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포츠 용품에는 감정이나 그런 동기를 확 건드렸을 때 광고의 반응들이 전환율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소재 같은 걸 저희가 만들 때도 뭐 특히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직업을 하고는 있지만 요새는 대행사들에서 뭐 소재를 만들어 주거나 기획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소재를 만든다고 쳤을 때 특히 고를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제품 USP, 그러니까 제품의 장점들이나 특징들 저희가 나열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방금 말했던 감정, 뭐 상황을 건드릴 수 있는 문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우리 제품은 뭐 살 빼는데 이런 도움이 된다. 몸을 만드는데 이런 도움이 된다. 이런 문구들이 이제 제품 USP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감정 상황을 건드릴 수 있는 문구는 곧 여름인데 살이 쪘다면 뭐 셔츠를 샀는데 어깨가 너무 많이 남는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상황이겠죠. 흔히들 만나볼 수 있는 경우고 이제 곧 여름이라 저도 겪고 있는 고민인데 이런 문구들을 이제 광고에서 보게 됐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내 얘기다. 이거를 필요하구나 라는 이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스포츠 용품 쪽은 보이는 거라서 더 그렇고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뷰티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구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광고 그쵸. 반응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돌려봤을 때 뭐 이런 쪽의 문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쪽의 문구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각 브랜드마다 뭐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는지 우리 제품의 장점이 뭔지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천차만별이니까 한번 고민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타겟과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엔 특히 일상형 콘텐츠가 유행하다 보니까 타겟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누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다이어트 관심자 이렇게만 관심을 넓게 잡아도 어느 정도 반응들이 오고 이렇게 효과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감 포인트가 사람마다 조금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타겟에 맞춰서 메시지를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몸매나 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입고 나니까 핏이 좀 달라졌어요. 아니면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몸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이런 결과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30대나 40대 아니면 50대까지 이제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대보다는 체력이나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요즘 체력 좀 떨어지신 거 느끼시죠? 라는 그런 공감적인 멘트를 그런 공감 중심적인 접근을 했을 때 반응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같이 조금 뭐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뭔가 너무 대놓고 광고스러우면은 이건 당연히 돈을 주고 한 광고기 때문에 이 지금 나한테 노출이 된 정보는 거짓말일 거고 나는 이걸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사실 이제 20, 30대 분들한테는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한 것처럼 리뷰형 컨텐츠를 해주는 게 좋을 것도 있어요. 20, 30대 분들은
리뷰형 콘텐츠가 반응이 좋은 이유가 아마 그런 거고, 이제 4에서 50대 분들은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이 나한테 필요를 한 거라면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광고 대행을 맡기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재연락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메일로 언제든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러닝화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케터님이. 그렇죠. 저는 러닝에 관련돼서 좀 진행을 많이 광고를 맡았었는데, 일단 러닝에는 아까도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편안함을 보고 살 수밖에 없고, 이미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편안함보다는 기능을 조금 더 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실제로 광고 세팅을 할 때 타겟을 하나로만 묶지 않고 입문자, 다이어트, 러닝 등등, 또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광고 세트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운영했을 때 아무래도 전환율은 다른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통한 데이터 최적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픽셀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못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서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픽셀은 조금 입구에 깔려있는 페인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누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입구에 페인트가 깔려 있으면 그걸 밟고 지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입구를 들어와서 뭐 어느 방으로 갔는지, 어느 방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발자국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메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상품에 들어왔고, 어느 상품에 오래 머물렀고, 어느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픽셀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곧 정보가 돼서 그거에 맞춘 최적화를 머신러닝이 알아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픽셀을 꼭 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메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봐도 무방한 카테고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또 광고를 계속해서 저도 이제 많은 광고들을 진행하면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룹, 또 안 나오는 그룹이 확실하게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 이렇게 나눠졌을 때 실제로 광고를 운영하는 핵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어떤 광고 세트는 노출이나 클릭 자체는 너무나 많은데 전환이 꾸준히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전환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미 타겟이 너무나 잘 맞는 경우고, 아닌 경우들은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기에 또 소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잘 맞는 경우에는 거기에 예산을 더욱더 붙이고 노출을 더 확장시켜서 키워주는 게 많은데,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문제, 그리고 랜딩 페이지 문제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볼 때 기준을 잡아보면 CTR은 높은데 전환이 없다, 이러면 랜딩 문제가 더 많은 경우들이 많고, CTR이 낮고 전환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소재 문제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어디를 수정해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재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주로 이제 레퍼런스, 이제 뭐 다른 경쟁사들의 광고를 조금 찾아보려고 하면 여기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키워드 했던, 오늘 계속해서 러닝화를 했으니까 한번 그쵸.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 광고들의 좀 성과 자체를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보시면 2025년 10월, 6월, 뭐 8월 이런 식으로 조금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광고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재 자체를 안 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는 광고가 지금 성과가 괜찮으니까 조금 열어두고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하나 둘씩 모아둔다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제 브랜드 측에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것들을 쭉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다음에 소재를 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보이게 되니까 이 점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재 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망고보드라든지 미리 캔버스라든지 뭐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자 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새는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대행 문의 주실 때 같이 여쭤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원래는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희 라이브 시간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다음에 또 러닝화나 아니면 다른 운동용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조만간에 다른 컨텐츠를 짜와서 라이브 촬영 진행할 테니까 그때 댓글로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1본부 1팀의 김희원 마케터 김윤기 마케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